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경우의 수라는 파트를 배웠습니다. 너네가 확률과 통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름이 말 그대로 확률과 통계잖아. 그러면 확률에는 경우의 수가 있고 확률이 있거든. 이 나머지 모든 파트를 합친 것보다 경우의 수가 어렵고요. 이 경우의 수도 뭐가 어렵냐면 한글이 어렵죠. 맞아요, 아니에요, 이지우 씨? 네. 맨날 앞에 숫자만 때려박고 있으니까 어렵겠지? 네. 경우의 수 파트 다른 것도 많이 배웠지. 뭐 합법칙, 곱법칙 이런 것도 배우고 이것저것 배웠는데 지금 핵심되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배운 게 지금 중요한 게 순열과 조합입니다. 순열과 조합 파트. 파트 이름도 순열과 조합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본인이 편하신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단 안 틀림. 헷갈려서 틀릴 거면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세요. 알겠지? 이게 어려운 요구 조건인 것도 맞아. 왜? 수학은 보면은 특히나 뭐 경우의 수 이런 파트 보면은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 그래서 더 헷갈리거든. 학교 선생님 이렇게 하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그 방법을 해도 돼. 대신에 안 틀려. 틀릴 것 같으면 내가 시킨 대로. 알겠지? 순열과 조합으로 나누는 파트를 배웠는데요. 순열 같은 경우는 핵심이 뭐였냐면 뭐였어? 순서를 나열하는 거. 자이씨. 이름이 적혀있죠. 순서를 놔야 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순서가 중요하다. 조합은? 안 중요하다. 그래서 너네 처음에 순열과 조합 배울 때 처음에 뭐 배웠냐면 회장, 부회장 뽑는 경우의 수랑 학급 대표 2명 뽑는 경우의 수로 나눠서 배운단 말이야. 그죠? 네. 순열할 때 쓰는 게, 조합할 때 쓰는 게. 그래서 5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이 5명의 친구들 중에서 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을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 특히 이지우 씨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번에 보니까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큰일 난다 했어. 죽는다니 진짜. 사실은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야. 내가 5명, A, B, C, D, E 5명 중에 회장을 뽑을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 5가지. 그리고 나서 부회장을 뽑을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 4가지. 근데 이 2가지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할 거야? 곱해요. 이게 곱법칙에서 배운 거거든. 예를 들어서 A가 회장, B가 부회장, A가 회장, C가 부회장, A가 회장, D가 부회장, 이런 식으로 거미줄로 연결할 수 있다면 곱법칙을 사용하세요. 라고 나는 내용을 다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사실 이거를 수식적으로 적어놓은 게 이거일 뿐이야. 그 다음 C. 나 이 5명 중에 대표 2명을 뽑겠다. 그럼 똑같이 5명 중에 1명 뽑고 4명 중에 1명 뽑을 거야. 그런데 A, B 이렇게 뽑은 거랑 B, A 이렇게 뽑은 거는 어때? 똑같아요. 대표 2명이면 같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A를 먼저 뽑고 B를 뽑은 거랑 B를 먼저 뽑고 A 뽑은 거랑 같아요. 같아요. 무슨 말이냐?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 원순열에도 나오는 개념인데, 그러면은 이 같은 게 있는 것만큼 나누어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2명 뽑았잖아. 2명을 뽑았기 때문에 같은 게 몇 종류가 나온다? 2종류. 띵! 2팩토리요. 그렇지. 선생님이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 원순열 할 때. 애들이 4 빼놓고 2분의 하면은 그 다음에 3명이면 3분의 할 거 아니야. 그지? 3분의 아니야. 3팩토리얼 보내지. 얘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뭐 7명 중에서 대표를 3명 뽑겠다. 그럼 같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온다고? 3팩토리요. 왜? A, B, C, A, C, B
BAC, BCA, CAB, CBA 이거 다 똑같은 거잖아. 다시 말하면 3명을 똑같이 줄 세우는 것만큼 나올 거란 말이지. 항상 그런 개념적인 부분으로 들고 들어가야지. 아니에요. C 아니에요. 파이 아니에요. 하고 있으면 큰일 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도구다. 그지? 네. 우유 2,000원짜리 3개 사면 얼마야? 6,000원이요. 왜? 다 넣은 거 아니야? 2,000원 더하기 2,000원 더하기 2,000원. 그럼 이제 곱하기로 해서 2,000원 곱하기 3. 우유를 사는 공식이 있어서 공식에 넣은 거야? 아니요. 공부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래서 그게 이거다. 그러면 요걸 적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방금 얘기한 P와 C. 순서가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그 다음에 항상 앞에 있는 숫자는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지우야? 요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 그래서 지우가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혼나는 거,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게 아닙니다. 5개 중에 하나를 2번 뽑는다고 접근을 하시는 게 일관성 있게 룰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야. 물론 문제 보면 한글에서 5명의 친구들 중에서 대표를 2명 뽑는다. 이러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 그지? 네. 근데 그거를 규칙을 항상 그럼 2명 뽑을 거니까 1번 뽑고 2번 뽑으면 되겠네. 라고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덜 헷갈린다. 왜냐면 고난도 문제 나오면은 앞에 숫자랑 뒤에 숫자랑 막 헷갈리거든. 내가 도대체 몇 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고 몇 번 뽑아야 되고 이런 게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보통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5개 중에 하나를 2번 뽑겠다. 그래야 네가 내가 생각을 했을 때도 계산을 1번 뽑고 2번 뽑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맞아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계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NPR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N 곱하기 땡. 배웠어 안 배웠어? 사실은 5P의 2가요. 너네가 보기에는 5 곱하기 4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걸 약분시켜 준 거다. 물론 이거는 약간 억지가 들어가는데 왜 억지냐면 너네가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만들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조합 같은 경우는 방금 했잖아. 내가 뽑을 개수 얘도 마찬가지 NCR이라 치면 R 팩토리얼 분의 그 다음 위에는 이거랑 똑같았잖아. 그지? 여기서도 원순열에 연결되는 내용, 그거 다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뭐? 나 순열처럼 똑같이 뽑을 건데 순서가 안 중요하니까 같은 거 중복되는 게 나오니까 중복되는 것만큼 나누어 줄 거야. 가 개념이죠. 그지? 그런 식으로 항상 접근을 해야 돼. 맨날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으로 풀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학년 경우의 수에서 뭐 합법칙, 고법칙 같은 것도 배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처음 배우면서 팩토리얼. 혹시 팩토리얼 이름 뭔지 아는 사람? 한글 이름. 계승이라는 거거든. 잘 안 봐서 모를 거야. 팩토리얼 배우고, 그지? 그 다음에 PC 배웠어. 요까지가 1학년 때 배워. 그지? 요거를 토대로 이제 원순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방금 얘기했다시피 조합을 할 때 이게 잘 돼 있으면 원순열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잘 되지. 이게 안 돼 있어서 원순열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순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어쨌든 순서대로 진도를 빨리 나가야 너네가 숙제를 하고 문제를 풀고 하니까. 원순열은 다른 건 아니고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줄 세우는 거야. 줄 세우는데 원으로 둘러 앉히겠다 이 얘기지. 줄 세운 친구들을. 그래서 5명의 친구 A, B, C, D, E를 일반적으로 줄 세울 때는 계산을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야. 팩토리얼도 당연하지. 5명 중에 1명 앉혀. 그럼 그 다음 몇 명 중에 1명 앉혀? 4명 중에. 이게 개념이야, 그지? 근데 원으로 앉히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문제에서 다 그 문장을 언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요렇게 몇 도? 72도 나누기 못해? 360 나누기로 하고 있었어요. 72도 돌리면 이 모양 나오잖아. 그지? 요렇게 돌려서 같은 모양이면 우린 같은 걸로 치겠다. 이게 원순열이죠. 마찬가지. 이렇게 돌려서 같은 것도 같은 걸로 치겠다. 그럼 같은 게 총 몇 가지가 나오겠어? 5가지. 5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구해놓은 5팩토리얼에 5를 나누겠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 가서 진도를 나가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집에서도 마찬가지고 n분의 n 팩토리얼을 잘 안 쓰고요. 항상 n-r 팩토리얼로 n-1 팩토리얼로 계산을 하려고 그러거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n-1 팩토리얼 접근이 편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안 틀리면 돼. 근데 틀릴 것 같으면 이걸로 해라. 틀릴 것 같으면. 왜냐면 저거는 나중에 중복되는 문제 풀면은 저걸 공식을 다시 역으로 꽈야 되거든. 뭐? 다시 뭐요? 야, 난 네모에 여기 2명씩 8명을 이렇게 앉힐 거야. 그럼 계산 어떻게 하겠어? 똑같이 8명 줄 세웁니다. 그럼 돌려서 같은 게 몇 가지가 나올까요? 4가지요. 4가지밖에 안 나오죠. 왜? 얘네는 A, B, C, D 이렇게 생긴 친구랑 여기서부터 A인 친구랑 같아 안 같아? 안 같거든. A가 2까지 넘어가야 같아지는 거야. 그럼 네모니까 이렇게 돌린 거, 이렇게 돌린 거, 이렇게 돌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같은 게 4가지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면은 조합 때처럼 같은 거 나오는 개수만큼 나누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다. 근데 여기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굳이 n-1 팩토리얼에다가 다시 뭘 곱하고 있거든. 그럼 모양마다 다 다르게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헷갈리겠어. 그래서 그런 거지. 마찬가지 이 친구 얘가 좀 길어졌다고 치자. 여기 2명 앉히고 이쪽은 데 2명 앉히고 1명만 앉힐까? 불쌍하니까. 이렇게 앉힌다 치자. 그럼 몇 명이야? 6명. 일단 줄부터 세우는 거지. 네. 같은 게 몇 가지가 나와? 2가지. 이건 2가지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뒤집은 것밖에 같은 거 없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좀 편하다. 그래서 무턱대고 n-1 팩토리얼이라고 접근하시지 말도록 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원순열은 사실은 요게 알파이자 오메가고 끝이야. 끝인데 간혹 가다가 좀 헷갈리는 게 좀 있어. 여기에서 추가로 요런 문제. 요거는 사실 여기 내 자식이겠지. 요날 영상 보면 다 있어 사실. 얘네만 벌써 2번 설명한 거야. 그래서 똑같이 5명을 안 치는데 이번에는 남자 셋, 여자 2명을 안 칠 건데 여자 2명은 묶어서 이웃하게라 그러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웃하게, 이웃하지 않게 안 치는 거 배웠지. 이웃하게는 어떻게 안 쳐요? 하나 놓치. 그래서 남자 3명이 A, B, C, 여자 2명이 1, 2라고 치면은 얘네들이 한묶음으로 가는 거야. 그럼 실제로 나는 몇 명을 줄 세우는 거야? 4명을 줄 세우는 거지. 그런데 뭐를 감안을 해줘야 돼? 자리 저 둘이 바뀌는 거. 여자애들 둘 자리 바뀌는 거를 감안을 해줘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확한 규칙을 가지고 계산을 연습을 하셔야 돼. 문제를 읽고.
선생님 이오타개면은 곱하기 3인가요? 곱하기 2인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 왜?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2가 아니야. 얘는 2 아니잖아요. 예. 2 팩토리얼이죠. 왜? 3명을 이웃하게면은 같은 경우 얘네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만큼 나오니까, 그지?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네들이 묶어놨잖아. 그럼 원래 같으면 A, B, C, 1, 2랑 A, B, C, 1, 2랑 얘네들이 원래 같아야 되잖아. 네. 맞아 아니야? 그죠? 맞아 아니야? 네. 얘네들 원래 같아야 되거든? 근데 얘 안 같아. 왜? 선생님이 그래서 순서를 자꾸 A부터 적죠. 근데 적을 때 계속 여기서부터 A, B, C, D 그 다음에 여기서 A, B, C, D 이래 적잖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줄을 세우잖아. 줄을 세운 다음에 안 준단 말이야. 안 쳐서 돌리는 거 같은 것만큼 나눠주지. 그런데 우리가 줄 세울 때 분명히 있잖아. 이 친구는 나오거든요. 이 친구는 나오는데 아이고 줄 세울 때 이 친구는 나온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왜? 얘네들 이웃하게 안 쳤거든. 이렇게 앉으면 얘네들이 이웃해 안 해? 안 하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한 덩어리로 묶어놓은 친구들은 내가 요 줄 세운 만큼밖에 같은 경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웃하게 안 준 친구는 반드시 요만큼밖에 같은 친구가 안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내가 이렇게 설명해줘도 문제 풀면은 뭐 한글도 모르겠고 난 그래서 그건 것 같아서 그렇게 계산했는데 뭐 아니고 막 그럴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20개 중에 몇 개 가르쳐 준다고? 10개. 그 중에 니네 몇 개 기억해? 3개. 3개 기억하면 다행이야. 보통 2개밖에 기억 못하지. 네. 그럼 나머지는 2개 가지고 이제 푸는 거야. 그럼 나는 줄 세우는 거 배웠으니까 일단 팩토리얼 해. 같은 것만큼 나누라 그래서 나눴어. 선생님 근데요. 야 그 너 이렇게 왜 풀었냐? 야 지우야 이렇게 왜 풀었냐? 선생님 그래서요. 얘가 5명이니까요. 돌리면 같은 게 5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왜 5개 나오는데 A, B, C, D이랑요. A, B, C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풀어. 한 문제 한 문제 전부 다 그렇게 풀어요. 그러면은 니네가 무턱대고 내비우고 계산을 50문제 할 거를 5문제만 풀어라. 그지? 맨날 그렇게 다 틀리고 계산만 하고. 그 다음에는 추가로 뭐 색칠하는 거 나오는데 색칠하는 건 별거 없죠. 얘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얘도 사실은 빨, 노, 파 그냥 원순열로 안 친 거랑 똑같잖아. 네. 그럼 얘도 똑같이 3팩토리얼 나누기 3이겠지? 항상 같은 걸 같다고 생각하시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각형까지 그럼 다 한 거야 한 번에. 이걸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각형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원순열의 수 곱하기 기준자리의 다른 경우의 수 이런 거 곱하기 다 따로 외워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처음에 원순열을 같은 것만큼 나눠주세요 하면 거기서 끝난 거잖아. 네. 맞지? 그 외에는 뭐 교대로 안 치는 거, 그 다음 평면도형 색칠할 때 이런 신기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비스텝 할 때 또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중복순열 나옵니다. 역시나 선생님은 이거 한 번에 하죠. 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건너뛰고 얘를 한 번에 하거든 지금. 다시 적을게요.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얼마 됐어? 20분도 안 됐어 임마. 이자야. 저자가지 마. 뭘 그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뽑을 때 첫 번째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 세 번째 뽑은 거 순서가 중요한가 안 한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게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A, B, C, D, E 5명 중에 내가 처음에 B 뽑았어. 근데 그 다음에 또 B 뽑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저기서 안 됐단 말이야.
자, 우리 4명 중에 회장 뽑읍시다. 회장 이지우, 부회장 이지우. 이게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런데 중복을 허용하게 해주는 게, 얘는 이제 말하자면 중복이 안 된 친구들이야. 밑에 있는 친구들은 중복이 되는 친구들이지. 그래서 중복 순열이 얘고요. 중복 조합이 얘입니다. 커리큘럼에서 굳이 뜯어놓은 이유는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굳이 따지자면 중복 순열이 워낙 쉬워가지고 그냥 앞에 던져놓은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5가지의 과자를 사 먹을 거야. 지우가 이제 과자 사 먹으러 다이소를 갔어. 요새는 과자 사 먹으러 다이소 가지? 네. 슈퍼 가나? 네. 나 슈퍼 잘 안 가가지고. 다이소에 과자 사 먹으러 갔는데 5개의 과자가 있네요. 저 5개의 과자 중에 내가 골라가지고 과자를 3개를 사 먹을 거야. 네. 근데 이지우 씨가 빼빼로만 3개 사겠대. 그럼 돼야 안 돼? 돼요. 그럼 안 될 게 뭐가 있어? 지 빼빼로 3개 먹고 싶다 안 돼. 왜냐면 난 스윙칩만 3개 살 거거든. 네. 그게 중복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지. 그럼 자, 이지우 씨 몇 개 산다요 과자를요? 3개요. 자, 첫 번째 과자 골라봅시다. 몇 개 중에 하나요? 5개 중에 하나요. 두 번째 과자 골라봅시다. 몇 개 중에 하나요? 5개 중에 하나요. 세 번째 과자 골라봅시다. 몇 개 중에 하나요? 5개 중에 하나요. 이렇게 계산할 거잖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적을 때 이렇게 적겠다는 얘기지. 얘는 동일해요. 몇 개 중에 하나 고를 건데. 얘는 몇 번 고를 건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해 안 해? 순서 중요 안 해요. 얘는 사실 안 해. 그래서 내가 얘를 잘못 들었어. 너 예를 들어서 가서 너네 셋이 과자 한 개씩 사준다 이렇게 해야지 얘기가 되거든. 내가 이제 지우 혼자 3개 사면 순수 상관없잖아. 네. 이지우가 뭐 스윙칩 사고 빼빼로 사고 빼빼로 산 거랑 빼빼로 사고 스윙칩 사고 빼빼로 산 거랑 뭐가 달라? 그래서 지우랑 금비랑 도경이랑 선생님이 과자를 한 개씩 사주겠다 했을 때 순서가 중요하잖아. 네. 처음 고른 게 지우 과자란 말이야. 두 번째 고른 거는 금비 과자겠지. 세 번째 고른 거는 도경이 과자겠지. 그럼 순서 중요하지. 그 중복이 허용돼야 안 돼? 돼요. 그러면은 바이어스. 요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문제를 다 접근을 하셔야 돼. 경우의 수 풀 때는 항상. 요거 원칙만 자기가 정확하게 세워서 풀어주시면 사실 잘 안 틀립니다. 근데 이 원칙이 제대로 안 세워져서 이 파트가 어려운 거야. 물론 이 원칙을 제대로 세워서 완벽하게 활용하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걸리고 힘들어요. 근데 원칙을 세울 생각조차도 없으면은 아예 가능성이 없겠지. 맨날 헷갈리겠지. 네. 자, 이게 파입니다. 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H는 방금 얘기했던 거 지우 혼자 다 처먹는다. 네. 3개 사고 지우 혼자 다 처먹는다는 거야. 저 미친 자가. 그래서 이지우가 첫 번째 A 고르고 두 번째 고르고 B 고르고 세 번째 C 고른 거랑 A 고르고 C 먼저 고르고 B 고른 거랑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어차피 지 혼자 다 처먹을 건데. 똑같지? 뭘 먼저 고르나? 네. 그럼 이제 순서가 중요 아니에요. 안 중요하다. 그럼 조합인 거야. 중복이 허용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은 중복 조합인 거지.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갑자기 과를 나눠서 이 친구들 얘만 따로 배운 게 방금 보셔서 알겠다시피 얘는 사실은 n파이 r이잖아. 얘가 파이죠 이름이. 그러면은 n의 r 제곱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지 얘는 계산이. 네. 근데 얘가 계산이 별로 안 간단하지. 네.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나옵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는 다른 이유도 있어요. 뒤에 너네는 잠깐 맛봤던 이항 정리 있지. 네. 그 친구 때문에. 네. 이 친구는 계산을 어떻게 했었어요, 이지우 씨? 앞뒤 더해서 1 빼고 그리고 C에 이 숫자는 그대로 내려가죠. 그래서 NHR은요, N 플러스 R 빼기 1 C의 R. 저게 저렇게 적어놓으면 되게 길어서 있어 보이면서 사실 뭐 별거 없지. 네. 얘는 뭐랑 똑같다고요?
41. 동현 요건 기억나요? 1학년 때 배웠던 거. 얘랑이랑 같은 거. 얘도 뭐 굳이 적자면 NC의 R은 NC의 N-R인데 뭐 이렇게 적으니까 어려운 거지. 이거 계산 안 적잖아. 실제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NC의 R 모든 C, P, 파이, H 뒤에 1 붙어 있으면은 이거 그냥 나오죠, 그죠? 네. 이게 중복조합이죠. 그죠? 네. 왜? 도겸이 뭐 궁금해서 자꾸 뒤에 보고 있어. 뭐 찾아보고 있는 거야? 뭐 아니. 찾고 싶은데. 아니. 이 내용 보려고? 네. 아니면 문제를 보고 한 번 더 보여줄 거거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몇 페이지? 15페이지. 송금이 씨 오늘 하던 건데요. 뒤에 문제를 풀어줄 거라서 요 페이지는 문제를 안 풀어줄게요. 이건 단순 계산이죠. 단순 계산인데 혹시 9번, 10번, 11번, 12번 같은 거 헷갈리면은 그때 틀리면 혹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모르겠다 하면은 좀 서운할 것 같아. 왜? 파이는 5, 3, 4 n파이의 4가 625래.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네. 근데 그냥 이거잖아. 그러면 얘를 소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네. 이것도 안 하면 좀 서운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네. 방법이 없지. 네. 그런데 한글이 어려워요. 한글이 실제로. 물론 이제 17번이나 21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한번 풀어줬죠. 네. 그럼 도경이 거기 날짜 안 적힌 거 중에 한 문제 선생님이 풀어줄게. 몇 번 풀어줄까? 여기 날짜 없는 문제 중에 몇 페이지? 아무거나 고르라고. 아무거나 고르라고. 그래 마음에 드는 숫자 골라. 저요. 뭐 사과가 마음에 드는 거야? 14가 마음에 드는 거야? 딸기가.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나 이거는 나 수업할 때 이거는 점수 알겠는데 이건 또 모르겠어. 그럼 요거 날짜 영상 선생님 조금 이따가 그것도 다 정리해 줄 거거든. 아야. 뭘 봐 임마. 이 자식아. 여기 이런 식으로 영상 여기 가서 찾아보시면 다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시간 절약을 좀 하자는 얘기야. 맨날 첫날 똑같은 문제를 2번, 3번, 4번, 5번 풀어주고 있으면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잖아, 그지? 얘들아? 네. 자, 우리 14번, 16페이지 14번 문제 풀 거예요. 사과, 귤, 배, 딸기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의 과일을 뽑아서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경우에서 구하실 때는 첫 번째 하셔야 될 거 몇 개 중에 하나 뽑을 거예요. 4개 중에 하나요. 4개 중에 하나. 사과, 배, 귤, 딸기인가요? 네. 4개 중에 하나 고르겠다. 몇 번 고르겠다? 3번이요. 우리가 이 중에서 3개의 과일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3번 뽑아야 되겠지? 네. 순서는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일렬로 나열할 거잖아. 네. 그럼 나열할 거면 첫 번째 뽑은 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뽑은 게 두 번째 자리 가겠지? 네. 순서 중요해요. 중복 허용돼요, 안 돼요? 허용해요. 그럼 이건 거야. 오늘 문제 푸실 때는 14번 이렇게 적고 4의 세제곱이잖아. 4의 세제곱 얼마야? 64. 5. 가능하네. 근데 뭐 함수 들어가면 조금 난해하긴 한데 이거는 한번 보고, 그치? 왜냐면 지금 안 그래도 진도가 늦어서 최대한 대충 설명하고 뒤에 거는 네가 숙제하면서 메꿔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럼 지호야 네가 골라봐봐. 7, 8, 9, 10, 11. 9번이요. 송금이 12번부터 18번 중에 하나 골라봐봐. 16번이요. 16번? 네. 얘는 안 했지 우리. 제가 거 했던 것 같은데. 뒤에 걸로 15번이네. 15번. 자, 뭐야? 럭이지야? 랭기지야? 럭이지야? 뭐야 이거 이상하게 적은 것 같은데? 제대로 적은 거 맞아? 네.
맞네. 이 단어 오랜만에 적으니까 되게 더 이상하게 적고 있는 기분이야. 자, 여기 있는 스펠링을 조합해서 그냥 나열하는 거야. 그죠? 네. 한글로 뭐라 그랬냐면 다음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 알파벳이 몇 개가 있어요? 7개요. 7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7개 줄 세우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내가 조합 때부터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 줄 세우고 같은 것만큼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여기저기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 네. 얘도 마찬가지. 내가 처음에 L을 골랐어요. 그 다음에 U를 골랐어요. 자, 난 이게 1번, 2번이라 할게. 내 얘를 먼저 고르고 얘를 고른 거랑 얘를 먼저 고르고 얘를 고른 거랑 원래는 티가 나요, 안 나요? 네. 안 나잖아. 그럼 얘네들이 같은 친구가 돼버리겠지? 네. 이런 식으로 같은 게 몇 개가 나올까요? 4개요. 왜요, 임마? 미친 자야. 뒤에 G 하나 더 있으니까 쥐가 총 몇 개인데? 3개요. 근데 왜 4개인데? 3개요. 역시나 고 팩토리얼만큼 같은 게 나오겠죠. 네. 맞아, 아니야? 아, 네.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위에서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점점점점 R 팩토리얼, 그다음에 N 팩토리얼이라고 나와 있죠. 네.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새로운 공식이 아니고 조합 공식이랑 똑같은 거야. 원순위 공식이랑 똑같은 거고. 네. 맞아, 아니야? 네. 같은 거 분의 전체 줄 세운 거가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말도 안 되는 스펠링 아무거나 적어볼게요.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럼 얘도 똑같이 7 팩토리얼 나누기 G가 3개 있으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근데 이번에 U도 2개 있네요. 이만큼 똑같은 거 또 나오겠지. 요게 같은 것이 있는 확률. 그래서 규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공부해야 공부할 게 줄어들겠죠. 네. 안 그럼 뭐 조합 따로 공식 외우고 원순열 따로 공식 외우고 세모 따로 공식 외우고 오각형 따로 공식 외우고 이건 따로 공식 외우고 그래야 되는데. 뭐죠, 아니야? 공부를 미련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최단거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거야. 네. 근데 최단거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네. 그럼 최단거리가 아니잖아. 네. 그러면 실제로 변을 몇 개만큼 타고 가야 되는 거야? 5개만큼만 타고 가야 되는 거지. 변을 6개는 참고로 못 타고 갈 거고 변을 뭐 7개, 8개 이렇게 타고 가면 최단거리가 아니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만에 가면 이게 최단거리야? 아니요. 아니잖아. 그지? 네. 그러면 최단거리는 계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옆으로 가는 친구를 A, 위로 가는 친구를 B라고 두도록 하자. 네. 그러면 A 3개, B 2개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결국 최단거리가 되는 거겠지. 네. 그래서 똑같이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겠다. 네. 자, 실제로 너네가 구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 2, 3을 붙였습니다. 네. 자, 이지우씨 네. 처음에 A 점에서 출발할 때 네가 쓸 수 있는 알파벳이 누구 2개 있어? A. 2개 있잖아. 아, B, A랑 B요. 1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되잖아. 그죠? 네. 근데 여기로 가는 거는 B1이랑 똑같은 친구죠? 네. 맞죠? 그럼 그 둘 중에 누구 고를까요? B1이요. 그 다음에 위로 요 자리에 왔어 이제. 네. 그럼 역시나 요거 아니면 요거 갈 수 있잖아. 네. 그럼 네가 선택 가능한 거는 A1 아니면 B2겠지? 네. 어디로 갈래요? B2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없어. 이 순서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니네가 계산할 때는 생각 없이 B, B, A, A, A로 줄 세웠다라는 개념이란 얘기야. 이게. 네.
그걸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얘기지. 왜냐면 결국은 너네는 A 3개, B 2개 그냥 줄 세우면 끝이니까. 네. 그래서 동영이가 A 3개, B 2개 중에 골라봐. 아무거나.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B 이렇게 골랐다 치자. 그럼 너는 실제로는 이렇게 간 거야. A, A, B, B, A 이렇게 갔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최단거리. 그러면은 지금 16번 같은 케이스는 요 P를 거쳐간대요. 네. 그죠? 네. 아, 얘 칸이 좀 더 많네. 16번 아래 위로는 3칸, 좌우로는 몇 칸이야? 4칸. 아, 걔는 똑같구나. 여기 P가 있지? 네. P를 거쳐서 가겠다. 네. 그럼 별도를 뽑는 거야. 여기서 일로 가고 그리고 일로 가면 되지. 네.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아까 했듯이 3칸, 2칸이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3팩 곱하기 2팩이겠지? 네. 여기다가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한 몇 가지? 가지. 두 가지. 이렇게는 이렇게 2개 있잖아. 아, 네. 얘도 뭐 굳이 얘기하자면 2팩토리얼 나누기 1팩 곱하기 1팩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2가지라고 하는 게 맞지. 이거를 쓰시는 순간 공식으로 공부한다는 얘기야. 네. 그죠? 네. 물론 나중 되면 조금 고난도 문제도 나옵니다. 뭐 어디는 못 가 막 이런 식으로. 어딘 막 못 간대. 여긴 못 간대. 여기 막 우물이 이렇게 있어. 여기 G 꼭 지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돼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데 여기 우물이 있어서 못 지나간다. 이런 거는 나중에 좀 다르게 풉니다. 조금 다르게 풀어요. 근데 그거는 그 문제 나오면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중복조합 얘기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지금 이번에도 딸기 있는 16번 할까? 어. 네. 29페이지 16번 사과, 딸기, 귤, 포도 중에 8개의 과일을 고르는 경우의 수 라고 돼 있네요. 몇 개 중에 하나 고른다고요?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고를 거예요. 몇 번 고른다고요? 8번. 중복이 허용돼야 한대요? 돼요. 순서가 중요해야 하네요? 아니요. 아니 뭐 얘 뽑아서 뭐 일렬로 나열하겠다 이런 얘기 없잖아. 네. 그럼 순서 안 중요한 거지. 네. 그 다음에 계산 방법.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식으로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거꾸로 보고 있어서 못 찾겠다. 여기 있대. 있는데 별건 없어요.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 거기서 1 빼면 11. 그 다음 C. 뒤에 숫자는 그대로. 미련하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누구로 계산해요? 시선. 약분하실 때도 좀 현명하게 약분하세요. 이거는 뭐 약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계산하실 때도 얘는 뭐 이거 하든 아니면은 근데 이것도 똑같잖아. 가끔씩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약분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까지 나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끔씩 내 지금 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만들게요. 가끔씩 이런 케이스가 생겨.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과자를 과자 7개를 너네 3명한테 나누어 줄 거야. 네. 나누어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의식 중에 누굴 고르겠어요? 그죠. 과자를 골라요, 보통. 선생님, 사람이 과자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다고. 되게 저 아저씨. 근데 저 아저씨 웃긴 게 내가 이렇게 적어주잖아? 그럼 또 과자를 고르겠다. 사람을 고르겠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3명의 학생들에게 과자 7개를 나눠준다. 이러면 애들이 진짜 생각 없이 풀거든.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무슨 걸 고민하셔야 되냐면 이런 케이스는 사람이 과자를 고르는 게 아니고요. 과자가 사람을 골라요. 응? 기억 안 나, 너는? 아니요. 것 같아요. 잘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십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운 거죠. 자,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자, 이지우 씨, 송건비 씨, 네. 전동영 씨, 세 명한테 내가 7개, 과자 7개를 나눠줄 거예요. 그럼 금비가 분명히 지금 과자 사오라 그럴 거야. 네. 과자를 나눠 줄 건데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대. 네. 그래서 지우는 미워서 안 줄 거야. 네. 금비를 선생님 금비를 이뻐하니까 5개 줄게. 동현이 2개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 네. 근데 만약에 사람이 과자를 고른다 쳐봐봐. 그럼 지우가 과자를 못 먹는 경우가 있겠어? 없어요. 그리고 너네가 아무 생각 없이 얘를 먼저 쓰고 얘를 쓴다면 7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얘기잖아. 근데 과자가 뭐 A, B, C, D, F, G 이렇게 적혀있나? 아니요. 안 적혀있기도 하고. 그리고 7개 중에 하나를 3번 고르면 금비는 5개씩 못 먹어요. 많이 먹어봐야 3개밖에 못 먹지. 맞아요? 네. 그리고 금비 혼자만 먹겠지 이렇게? 너네 다 못 먹는 거야 이러면. 왜? 7개 중에 하나, 과자 7개 중에 하나를 3번밖에 못 골랐거든? 네. 그럼 누군가 한 명만 골랐다는 얘기 아니야? 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의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무의식 중에 앞에 있는 숫자를 쓰게 되고 사람이 고르게 되고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끔씩 이렇게 좀 많은 경우로 물건이 사람을 고르는 케이스도 나옵니다. 알겠지? 이렇게 고르셔야. 그럼 첫 번째 과자가 줄 섰어요. 뭐 사실 그 줄에 의미는 없지만 과자가 줄을 이렇게 서 있어. 과자가 이게 줄 쭉 서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과자가 너네 셋 중에 한 명 고르는 거야. 알지? 손 내. 안 내면 진 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송건비가 이겼으니까 이 과자는 금비한테 간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금비가 또 이겼대. 그 다음 동영이 이겼대. 지우는 맨날 못 이겨. 금비가 이겼대. 동영이 이겼대. 동영이 이겼대. 그럼 7개 됐나? 지우는 또 한 개도 못 먹네. 네. 이런 식으로 돼야 3명의 학생들에게 과자를